바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참 2,800원 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지금 2,800원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2,800원입니다. 2,800원을 두드리면 떨어지고, 두드리면 떨어지고, 두드리면 떨어지고, 두드리면 떨어지고, 두드렸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딱 오늘 FOMC 있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2,720원까지 이제 2,700원도 위협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를 못 뚫었습니다. 리플도 못 뚫었다. 달러도 뚫었다기 보기에는 이제 시간의 힘으로 이제 밀어냈는데 일본 기준으로. 근데 이제 다시 꺾이는 이런 흐름. 제가 뭐 이렇게 뚫은 거는 큰 의미 없고 강한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비트하고 마찬가지로 51선의 저항에 막혀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쭉 연결했던, 그나마 여기가 가장 많이 좀 움직였던 요 가격대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요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그래서 한 1.84달러까지 1.84달러까지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1.84가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가격이죠. 뭐냐면 먼저 이걸 보면 월봉 1.84가 이번 달 음봉 마감하느냐 양봉 마감하느냐를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제가 1.84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끊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1.84달러가 거기까지 밀릴지 봐야 되고, 현재 지금 1.87달러인데 다시 또 21선 아래로 지금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29일이니까 또 1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참 아쉽게 됐다. 과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대비해서 리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제 오늘 현재도 좀 떨어져가지고 2128, 2100 사토시가 강력 지지대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깨지 않고 있는데 불안한 상황이죠. 여기는 어떻게든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그 자리인데 좀 불안하긴 하다. 이더 대비해서는 어제는 뭐 양봉이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양봉은 아니고 현재도 거의 제자리 수준이어가지고, 일단 YTD 기준으로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 음봉 전환됐고, 이더리움도 음봉 전환됐고, BNB는 그나마 4.4, XRP는 그래도 0.5%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1월 1일 대비해서는 아직 음수로 전환은 되지 않았다. 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걸 볼게요. 아크 인베스트 요 분이 이제 아크 인베스트 시그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XRP가 캐시우드의 새로운 아크 인베스트 ETF 신청서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배정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탑 티어 얼로케이션 해가지고 최상위 등급으로 배정되었다. 그러니까는 아크 인베스트가 뭔가 XRP 관련된 ETF를 내놨나?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까지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 소식이 뭐냐면 며칠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코인데스크 20과 연계된 두 개의 암호화폐 인덱스 ETF를 출시를 신청을 했다. 이 코인데스크 20이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한된 펀드 중 하나는 코인데스크 20 지수를 정확히 모방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코인데스크 20에다가 비트코인을 제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두 개의 ETF를 아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시면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요 기사를 보시면은 아크의 코인데스크 20 ETF에서는 XRP가 약 20%를 차지하며 주로 선물 계약을 통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지금 상장됐다고 해가지고 현물로 사는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XRP가 20%를 차지하며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요런 기사를 보고선 요 트윗에서 이렇게 최상위 등급으로 배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코인데스크 20 인덱스가 정확히 뭔지 찾아봤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데스크 아시죠? 그 이제 뉴스 생산하는 곳이죠. 여기서 지금 인덱스 지수를 만든 거예요. 코인데스크 20 인덱스. 그러니까는 코인 20개를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20개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체인링크, 유니스왑, 헤데라, 폴카닷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총 순위일 겁니다. 시총 순위.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이고 여기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27.4%, 리플의 비중이 19%, 이더리움이 16%거든요. 솔라나가 14%. 그러니까 지금 19%니까 거의 20% 가까이긴 하죠. 근데 이게 24년 12월 31일이니까 지금 1년도 더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이걸 이제 번역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이제 번역으로 돌린 거예요. 유지 관리를 보면은 분기별 재구성 및 리밸런싱. 그러니까는 분기별로 아까 그 20개 코인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시총이 계속 변할 테니까 분기별로 재구성해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별도로 코인데스크 20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시면 현재가 나타납니다. 현재 보면 비트코인이 30%, 그 다음 20%, 이더리움 19.97%.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하죠. 아까 이걸 봤을 때는 이더가 좀 더 낮긴 했었는데 16%, 그 다음 리플이 19%니까 좀 낮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 20.41, 19.97이니까 그래도 XRP가 조금 더 많고 솔라나가 14%, 그 다음에 카르다노 3%, 체인링크 1.6%, 비트코인 캐시 1.5%, 스텔라 1.36%, 수이 1.2%, 헤데라 1.16%, 아발란체 1%,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라이트코인 1%,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는 0.3%.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요 4개 코인,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 솔라나가 가장 큰데, 근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는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서는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트를 제외한 XRP가 이제 20%로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XRP가 최상위 등급 아마 20%가 된다는, 여기는 이제 수치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좀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XRP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는 맞지만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하는 그런 지금 ETF가 출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SEC에서. SEC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 받는 데 문제 없겠죠. 지금 뭐 현물도 다 해줬는데 더구나 이게 현물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ETF가 출시가 된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상승이 나올까? 라고 보기에는 살짝 조금 어렵긴 하죠. 말씀드렸듯 이게 현물도 아니기 때문에 선물 계약이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수요가 더 급증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도 리플이 지금 시총으로는 BNB보다도 밀려 있는데 XRP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ETF를 볼게요. XRP ETF를 보시게 되면 현재 6.9니까 약 700만 달러 정도로 어제 또 유입이 됐습니다. 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유입이 됐다. 계속 또 큰 유출 이후로 연속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6.6이네요. 600만 달러. 마찬가지로 리플보다는 조금 낮지만 어쨌든 유입이 됐고, 도지 그대로고, 체인링크 계속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저평가된 코인이 체인링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온 덕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단 유입세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라이트코인 안 들어오고 있고, 새로 출시한 아발란체는 어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100만 달러 정도 처음으로 들어왔고, 헤데라는 안 들어왔고, 이더리움 들어왔네요. 어제. 그래도 하루 만에 이 유출세를 끊어내고 2,800만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은 어제도 유출이 됐다. 크게 빠진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억 단위에서 그냥 2천만 달러 정도로 유출액은 좀 줄었지만 어쨌든 유출을 이어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더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XRP가 많이 들어오면서 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유입세는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부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오전으로 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웠는데 이곳을 얼마나 추스리느냐, 그러면서 이 상승 채널을 지키느냐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장은 코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금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근데
이것이 거의 지금 절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인간의 광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진짜 더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충분히. 하지만 더 가면 갈수록 그 끝은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봐야 될 듯 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살펴보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장이 불안불안하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꺾였다는 얘기는 아직 그때가 아니구나를 인정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일단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이 FOMC 이후의 그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FOMC 그 흐름이 FOMC를 그 직후에 이렇게 하락으로 갔었다. 근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양봉이긴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살짝 꺾였는데, 일단 오늘 움직임이 하방으로 간 것이 이게 또 FOMC 이후로 다시 하방으로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보면 안 되고 어쨌든 FOMC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난 패턴은 다 하락이었다. 그럼에도 그 이유는 상승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하락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일단 FOMC 이후에 그 흐름이 어떤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때 걸 겁니다. 코인 시장 말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된다. 결코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다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드는 데 집중을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웃는 날은 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